술 먹고 오는 민원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네. 처음에는 쉽게 웃으면서 실실 응대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날 8번을 찾아와서 욕설과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연행 후에 조금 있다 다시 와서 행패와 욕설을 부렸습니다. 마지막엔 양손에 자갈을 쥐고 와서 사무실 바닥에 촥 뿌리고 가는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민원 담당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조금 억지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밥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도 아시겠어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남편이 계속 술 먹고 와서 저녁마다 그렇게 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방바닥에 자갈 뿌리는 것도 아니고 담배 냄새, 술 냄새 나는 입으로 가지고 와서 키스하자고 덤디고 껴안고 이런 사람하고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거든. 우리 인생이 술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고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가서 꼭 자는 마누라 껴가 뽀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만은 또 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만 일에 이혼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에 비해서는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 매일 와요. 그런 게 어쩌다 가면씩 와요. 한 달에 3번, 2번. 예. 그러면 남편이 한 달에 2번, 3번 정도 술 먹고 오는 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같이 살려면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자기가 힘들어요 한다고 이런 인간이 안 와요. 옵니다. 이걸 내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놔도 올까 안 올까?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그냥 민원의 한 사람으로 첫째 대응을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지금 자기 말한 대로 어디다 연락하면 된다? 파출소 연락해서 네 여기 아저씨가 술 드시고 오셔서 여기 저를 좀 어렵게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와서 데리고 가면 또 조금 있으면 그분 또 파출소 갔다 특별한 뭐 죄 지은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또 돌려보내주면 또 오겠죠. 또 오면 자기 또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또 연락을 하면 되고 또 갔다가 또 오면 또 하고 그래도 자기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지만은 그 아저씨는 파출소까지 잡혀갔다가 조사받고 또 다시 와고 그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은 자기는 또 자갈도 손에 쥐고 들고 와가지고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일이 많아요? 아저씨가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저 아저씨가 나를 힘들게 한다가 아니고 저 아저씨는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는 저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나는 저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오면 더 겁내지 말고 두 번째 오면 파출소에서 가서 응유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을 반복하면 상당 부분 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오고 이래는 올 수가 없습니다. 파출소에서. 그럼 파출소 아저씨한테 아저씨 또 갔다가 또 오실 건데 조금 더 오래 잡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안 생긴다. 그런 건 인생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아무리 정성을 들여 만들어도 불량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 비율을 줄일 수 있지 없앨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다 받고 싶지만은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결혼을 해도 다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이혼을 할 확률이 생기고, 또 내 말고 딴 여자를 쳐다보는 그런 남자는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그런 인간도 하나씩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씩 나오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지금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은, 그러나 차량이 많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럴 확률이 어때요? 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 누가 못 산다? 내가 살 수가 없어. 자기 아까운 직장을 던져야 돼. 그러니까 민원을 담당할 때는 이런 것도 뭐 해야 된다? 감안해야 돼. 이건 민원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이런 사람도 감안해야 되고, 또 오자마자 성질 내 가지고 이런 민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정도 얘기 안 하고 막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 사람이 먼저 전화로, 아시겠어요?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전화가 잘 안 통했거나, 안 그러면 전화 상담하다가 자기 말을 잘 못 들어줬거나 해가지고 성질나서 뭐 하러 왔다? 항의하러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제일 첫 번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자마자 성질을 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좋지만은, 민원이라는 거는 어떤 남의 답답한 거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답답한 거를 들어줄 때 와서 공손하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항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담하는 자기 직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님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딱 자기 어려운 것만 질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해보면 안 그래요. 마이크 잡고 막 자기 살아온 일생을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마이크 잡자마자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류는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이 한 5일마다 한 명씩 나타난다든지, 10명 질문하면 어쩌다가 한 명 나타난다든지 이러지, 질문자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8, 90%는 뭐다?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10%, 5%, 1%는 강도가 강하게 전혀 이 모임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건강한 사람이 나아지죠. 그러나 아주 소수는 뭐다? 장애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이렇게 뭐예요? 사고가 나가 장애인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낳을 때 이렇게 장애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개인으로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일이지만, 전체 사람을 볼 때는 뭐다? 그럴 확률이 어때요? 이런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1%, 이런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0.1%, 이렇게 다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2개가 붙어가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2개가 붙어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뭐다? 그 사람을 고치려는 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광고 낸다고 해결될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교육을 많이 하면 그런 사람이 뭐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없앨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내 이 직업에는 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재수 없다든지 이러는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딱 합장해가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시겠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내가 합장을 딱 하면 내 속에 있는 좀 답답함이 뭐가 된다?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 뭐 밤에 자는데 막 골목에서 술 먹고 막 악을 쓰면 아시겠어요? 그럴 때 막 아이고 왜 술 처먹고 악을 쓰고 남도 잠 못 자게 하나 이러면 누구 가슴이 답답해진다. 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영감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술 먹고 저래 고함을 치겠나. 아이고 마음 편안하소서. 이렇게 잠을 깨서 반배를 한번 하고 다시 잠을 들면 누구 마음이 편안할까? 예, 그렇게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감사합니다.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또 딴 사람들은 민원인한테 가서 그 민원인이 무슨 그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시장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동장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회사 사장도 아닌데 막 가자마자 마치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인 양 이렇게 막 꽐지대고 악을 쓰고 이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실무자 담당자한테 막 이렇게 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 매일 우리가 나 같은 사람만 상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부드럽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도록 우린 또 그런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사 멘토링, 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젊은 선생님이 학교에 자기는 가르치는 선생인데 가르치는 시간보다 뭐가 더 많다? 잡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잡무란 없다. 스님이 법문을 한다 그러면 맨날 법문만 하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온갖 준비를 해야 돼서 어쩌면 법문 10분 하면 다른 준비 50번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거는 법문에 따른 거지 이건 잡무가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 출석 체크해야 되고 시험도 체크해야 되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교육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같이 있는 거지. 딱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딱 하고 아침 출근해 딱 가르치고 가버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그냥 하나의 업무지 잡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거를 듣고 어떤 그러면 서목과에 있는 사람 맨날 잡무만 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서목과에 계시는 분이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들 진짜 이것 좀 알아야 된다.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들 그 같은 학교에 선생님들은 뭐 자기가 차별받고 교장한테 차별받고 교육청에 받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또 학교에서는 이런 서무과나 딴 직책에 있는 사람을 어때요? 그냥 잡무하는 사람이라서 또 내리깐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그런 말씀해 줘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힘이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민원을 담당하니까 민원인이 좀 예의 바르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질문하면 또 어디 가서 뭐 시청에 어디 구청에 갔더니 민원인이 어때요? 친절하게 안 해주고 고압적으로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고민되신 분 화나신 분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승객한테 물어보면 스튜어디스가 뭐하고 불친절하다 그러고 또 스튜어디스 상담해보면 어때요? 승객들이 너무 예의가 없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보면 비행기 타거나 뭐 타면
이렇게 아가씨가 지나가면 어때요? 뭐 달라고 할 때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해요? 이렇게 옷이나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승객 입장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저놈 다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아이고 잡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것만 스트레스 받다가 그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떤 처녀들 보면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비행기 타는 게 겁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죠. 나는 한번 잡아당겼지만은 그 서비스 하는 분은 어때요? 하루에도 몇 번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호 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